올해 2016년 신춘자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올해 신춘자담 주제는 강주문화도시 조성 일원회자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각계각층에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리더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2015년 강주 전남 문학에 좀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명 깊었다거나 의미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작년에 가장 큰 이슈는 국립문화전당 개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이슈에 다른 이슈들이 좀 묻혀버린 것 같아요. 너무. 예. 그러니까 다른 이슈들이라면 이제 작년 한 해 또 미디어 아트, 이게 또 무용, 이렇게 서로 융복합, 이게 참 활발한 공연들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오페라 쪽에서는 또 이제 시립 오페라단 창단 준비위원회가 또 이렇게 발족이 돼서 그 나름 활발히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연극 쪽에서는 좀 제 이야기를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박윤모 모노드라마 아버지가, 프랑스 국립기묘박물관 초청을 받아서 공연을 했고, 또 벨기에 한국문화원 초청을 받아서 광주 연극을 유럽에 이렇게 좀 알리고 왔다는 점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대부분 다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보충을 한다면 광주문화예술회관의 혁신의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작년에 있었고, 좀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내부 갈등들이 계속됐다라는 것도 저희들이 되짚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광주나입니다마는 나주에서 현대 음악제가 있었습니다. 저도 직접 참여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소도시에서 가장 어렵다는 현대 음악을 축제로 꾸며나가는 그 모습이 대단히 특이하게 느껴졌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했고, 또 광주 비엔날레가 이제 더 혁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 흔적들이 보였고, 그래서 감독 선정 과정에서도 투명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제 선정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문화도시가 이제 광주가 선정돼서 이제 2주년 이제 되는 해였고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또 생각하고 있는 게 유네스코 미디어 창의도시가 선정이 돼서 1주년을 맞았습니다. 올해 12월 1일 날. 그래서 작가들이 또 해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관련 전시를 가졌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뜻깊은 전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노력이 변화되는 어떤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문화에 관련된 일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당 개관과 또 강주 미술 공연계 좀 혁신 과정을 보시면서 기대하는 점 혹은 우려하는 점? 아시아문화 전당 개관이 광주를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방대한 규모만큼이나 그 속도, 이게 그 방향성, 이런 게 지금 잘 읽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공연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은 아시아예술 극장에서 지금 표방한 게 동시대 예술, 그래서 컨템포러리 아트 지금 이런 쪽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몇 작품을 가서 봤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노버트 윌슨의 해변의 아인슈타인 이런 공연, 물론 이런 세계적인 공연을 광주에서 볼 수 있다는 그런 또 뿌듯함,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봤는데 좀 난해한 부분이 많아요. 공연이 어떻게 보면 난해하다 못해서 관객들에게 너무 불친절한. 그래서 아무리 동시대 예술 이런 걸 이렇게 표방한다지만은 이런 제가 볼 때는 아직 전당이 어떤 장기적인 플랜이나 그랜드 플랜 이런 게 아직은 조금 미약하지 않나
예. 그래서 아무리 아시아 문화 전당의 그 지향점이 아시아 세계를 향해서 뭔가 좋은 작품, 큰 작품을 계획한다고 해도 이게 이 지역민들의 동의와 관심 없이는 성공하기가 힘들 텐데 좀 그 지역민들하고도 지역 예술인들하고 좀 소통이 돼서 그 광주 지역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 광주를 대표할 만한 작품들, 이게 또 관광 상품과도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거 컨텐츠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광주 또 시립예술단체들도 좋은 컨텐츠들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 좀 예산 배정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내년 예산도 컨텐츠 쪽에 벌써 한 500억 정도가 이렇게 배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예산들을 어느 정도 지역에 좀 이렇게 할당을 해서 지역이 좋은 작품들도 같이 동시대 예술하고 같이 꼭 하나만 추구하지 말고 이렇게 공연이 되어지는 그러한 전당이 됐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대한 배려, 그리고 강주에 대한 어떤 기본적으로 여기 되게 강주 배나라 똑같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서울에서나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일단 강주에 대한 그런 예술가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저급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예산하고 가까이 연결이 되고 그런 점도 좀 바꿔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거죠. 감독 체계로 가다 보니까 감독의 재량에서 이게 이제 다 선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감독이 오판을 하게 돼요. 없다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걸 지적하고 그걸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물론 감독 중심으로 가는 게 맞지만 저는 그 전에 그 지식인들, 그러니까 여기서 지식인이라면 컨트롤 타워입니다. 이게 아시아 문화전당을 전체적으로 이 컨텐츠를 담을 때 정말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여기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연구를 해야 되고 그 구성이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시아 문화전당은 세계 유일한, 아시아 유일한 그런 전당으로서 여기를 외국에서도 이곳을 찾고 이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다양한 분야의 석학들이 모여야 되고 그게 어떤 그런 논의된 내용들이 내려와서 그게 정리가 돼서 감독들에게 전달돼서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훨씬 더 지역 어떤 그 컨텐츠를 뭘 해야 될지 알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우리가 어떤 뭐 전시랄지 이런 것도 공연도 그렇지만 현대 컨템포러를 보여주기 이게 아니거든요. 그건 다른 데서 많이 하는 건데 굳이 또 여기서까지 이것은 아시아 전당이 생긴 목적이 강주의 정체성, 아시아의 정체성이었는데 근데 그런 담을 수 있는 컨텐츠들이 없었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됐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시정돼야 되고 지역민하고의 어떤 소통 같은 것들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결국에 거기 안에 창제작 센터가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컨텐츠가 없으면 다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합해주면 연결해주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역 예술계에서 제일 큰 이슈는 비엔날레 개혁 과정이었어요. 이제 그런 일이 생긴 이제 계기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지금 이제 11회를 앞두고 있는데 95년도에 광주 비엔날레가 시작했을 당시에는 아시아의 최초로 비엔날레를 열었기 때문에 어떤 관심도 많았고요. 또 외부에서도 이 비엔날레를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를 찾았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는 백남준 선생이 인포아트 또 기획을 하셨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미술인들이 다 여기를 집중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수백 개의 비엔날레가 전 세계에 있고 또 비슷한 유사한 또 가까이 상하이에 비엔날레도 있고 가까이 이런 비엔날레들이 이제 우주에서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의 어떤 방식대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게 혁신이라는 게 바로 그런 비엔날레가 비슷한 어떤 유사한 비엔날레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면 굳이 강주를 안 찾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지금 어떤 그래서 혁신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서양의 유능한 감독들을 데려와 봤더니 전시는 잘하는데 이게 시민들의 관심도 멀어지고 지역 예술가들도 외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외부에서 이곳을 찾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혁신이라는 말이 나왔고 또 그런 노력을 광주 비엔날레에서 사실 1년 동안 한 것 같아요. 여러 면에서.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방식에서는 도저히 이 비엔날레가 혁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강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엔날레 할 때 항상 그렇게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강주 비엔날레 하나로 안 된다는 거예요. 강주만. 이를테면 지역의 담양이랄지 인근의 위성도시하고 연결해서 뭘 한달지 프로젝트를 한달지 어떤 변화가 지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서구에 있던 그 전시들을 다시 가져와서 하는 전시랄지 그런 전시들은 이제 없어져야 되고 정말 강주 비엔날레가 가질 수 있는 특색을 이제 20년 지나고 또 11회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좀 어떤 방향성을 정확히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주 비엔날레 하면 그냥 현대미술을 보여주는 전시라기보다는 어떤 뭐 특징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걸 찾아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요. 아직도 많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광주 문화예술회관이 혁신을 하겠다라고 해서 TF팀이 운영이 되고 또 저도 TF팀에 참여해서 위원장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첫 번째로 관장을 개방형으로 하겠다라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회관 자체에 그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어서 어떤 분이 들어서더라도 조금 정리된 다음에 들어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빠른 시일 내로 TF팀에서 제시한 개방안이 현실적으로 들어설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그 외에도 뭐 좀 전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공연장은 그 건축 음향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향 컨설팅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25년이 지나가면서도 단 한 번도 음향 컨설팅을 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6년도 예산에 배정이 돼서 컨설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기대를 갖게 하고 이제 그것에 의해서 의자나 각종 시설들이 이렇게 새롭게 갖추어지면 아주 좋은 공연장으로 태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각종 그 제도나 시설적인 면에서 새로운 것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 관장의 개방형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예. 근데 TF팀에서 이제 관장을 개방형으로 도입하면 좋겠다라고 최종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TF팀의 근본적인 이제 방향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방향 설정을 하는 것이 TF팀의 이제 임무지. 그거를 실행을 하는 것은 이제 그걸 맡고 있는 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언제 이것을 실행할지는 뭐 뚜렷하게 알 수 없지만 광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시 특별시가 전부 개방형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어떤 제도든지 장단점이 있어서 개방형도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러나 현 체제보다는 훨씬 더 나은 체제인 걸로 모두가 거의 만장일치로 저희가 채택한 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좋은 시기에 실행할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어쨌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예술단이에요. 근데 이제 뭐 좋지 않은 싸움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뭐가 해야 할까요? 시립극단 지금 그 예술 감독으로 있기 때문에 시립예술단체의 그 한 파트의 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앞으로 시립단체가 예술 감독을 선임할 때는 그 예술 감독 자리가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자타가 공인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그런 감독이 공정하게 선임될 수 있도록 그런 그 제도적인 장치가 좀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전에는 이제 그 감독 그 연임해서 총 그 기간이 6년이었어요. 네. 6년. 그리고 이제 6년이 지나면은 다시 재공모에 또 네. 응모를 해서 그 이전에 어떤 업적이 인정받고 능력이 있다고 다시 재평가되면은 또 다시 그 재공모에서 연임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작년에 그게 좀 이렇게 바꿔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예, 다른 감독님이 이제 그 똑같은 예, 그게 이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6년까지만 네. 예, 그리고 뭐 2년인가 3년인가 쉬었다가 네. 또 다시 그건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광역시도 그 예술단체의 예술 감독이 그렇게 6년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데는 없습니다. 예. 능력이 있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다시 그 시립극단이 재창단돼 가지고 4년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뭐든지 그 예술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항상 그 장기적인 성과를 기대해야 되니까 좀 이렇게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려고 해도 이제 그 제 임기가 이렇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다른 후임이 이제 그걸 또 계속 그 사업을 이어간다고 그 보장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1, 2년 동안에 아주 그 단기적인 그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때에 따라서는 어떤 그 계획이나 작품 그 프로젝트를 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아쉬움 그런 걸 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성과가 없고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면은 짧은 기간 하고 이렇게 그만둬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정말로 잘하고 능력이 있고 그렇다면은 어떤 기간을 딱 이렇게 한정해서 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는 전에 그러한 제도가 참 좋았는데 왜 그렇게 제도가 또 바꾸져 가지고 그러는가 그 현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그런 그 좀 애로를 많이 느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TF팀 그 우리 이제 임혜칠 교수님이 거기 이제 위원장으로 또 이렇게 참여를 하셨습니다만은 그 이제 개방형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좀 긍정적인 안목으로 좀 시간이 가더라도 그건 좀 그렇게 제도가 개선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개방형 관장이 제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이 항상 대관 유지로뿐이 지금 정말로 이게 진정한 문화예술회관이 되고 공연 창작소 역할을 하려면은 개방형 관장이 와서 소신껏 7개 예술단체를 앞으로 이제 오페라단까지 만들어지면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만은 뭐 전국에서 참 가장 많은 이렇게 예술단체를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예술의 도시 유상이 맞는 광주시입니다. 그러면 그 예술단체들을 전부 다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총체그 정말로 좋은 어떤 그런 그 작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체제 하에서는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작품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서로 각기 나름대로 그 단체마다 다 스케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도를 해보려면은 빨리 그런 체제로 좀 이렇게 전환이 돼야 될 것 같고 단원들을 먼저 탓하기 전에 단원들 또 복지 문제 이런 문제들도 좀 선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제가 또 미술인은 아닙니다만 아까 비엔날레 이제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 비엔날레 20년이 좀 이제 넘어섰죠. 그래서 이제 전에 그 대통령을 비한 걸개 그림 사건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지역 미술인들의 어떤 그 비엔날레와 서로 소통 부재 이런 문제 또 이사장님이 좋은 분을 좀 모셔와서 그 예산 확보도 좀 많이 좀 되고 비엔날레가 또 이 지역 미술인들하고 좀 소통이 잘 돼가지고 그야말로 광주만의 다른 비엔날레하고 차별화된 어떤 그러한 비엔날레로 좀 발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외부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강주하면 떠오르는 뭐 문화 거리랄지 아니면 문화 작품, 아트 작품 없어요. 그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당 세울 때도 이제 랜드마크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지금도 안 늦었거든요. 이제 전당에는 반드시 아무리 좋은 것도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전당 오신 분들은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안 보이니까 몰랐는데 내려오니까 참 이런 공간이 몰랐다. 그러니까 내려오기까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위에 뭔가 있어야 된다.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남로도 뭐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고요. 도청과 연결된 전당과 구도청과 연결된 그 금남로는 어떤 강주의 상징적인 그런 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강주의 특성을 담는. 예술적으로.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미디어트 제 걸 하자는 건 아니고요. 유네스코 창의도시도 그 거리는 좀 지금에 있는 전깃줄 좀 다 걷고요. 도로 정비하고 또 뭐 차 없는 거리도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그 인권과 관련된 작품들, 그러니까 세계적인 작품들. 이것은 뭐 우리 작가들 막 참여하고 이것이 강주 작가 참여 그것이 아닙니다. 이 거리는 인권의 거리 또 민주평화의 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거리는 그런 작품들로 마침 또 강주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됐는데 그 거리는 좀 특별하게 작품들이 세워지 않는. 예를 들자면 백남준 선생님 작품 중에 휴머니즘, 그러니까 이제 인권과 관련된 작품들이 있습니다. 윌리엄 켄트리지랄지 아니면 빌뷰어랄지 이런 세계적인 작품들이 그 공간에 모아놓은 한 공간에 있으면 그건 분명히 굉장히 세거든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런 저희 역사성과 맞는 또 강주의 문화도시와 맞는 그런 거리.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지금 폴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미디어아트 폴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강주하면 딱 몇 개 떠오르는 아트 작품, 거리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강주 문화재단에서 이제 제안을 많이 해서 그 국가 이제 사업도 따고 그래서 국비 10억 또 시비 또 시에서 또 출원해서 이제 10억 이렇게 해서 20억 1차적으로 이제 그 재단의 플랫폼 미디어아트 플랫폼도 만들고 또 그런 거리도 이제 조성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근대 광주의 이렇게 문화 역사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 91년도에 광주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되면서 큰 변화가 한번 왔었습니다. 91년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저희 공연 예술인들이 시민회관이나 남도열에서 간 시절에는 무대에 서서 노래 부를 때만 소리를 내지 무대 뒤에서 소리 한번 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 들려버리니까. 그래서 앞사람 박수 받을 때 이렇게 목소리 풀다가 박수 소리 조용히 해야 되는 그런 거의 비참한 상태에 우리가 삶을 살았는데 그 이제 갑작스럽게 생겨난 큰 공연장에 어울리는 저희들의 공연물을 만드느라고 굉장히 저희들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이 그때에 비교할 만큼 특별히 이제 벌써 작년이 되겠습니다만은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하면서 문화와 함께 어우러져서 성공적인 대회를 했다 해서 문화가 상당히 이슈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문화전당이 생기고 하면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안타까운 것은 뭐 우리 박인호 감독님 말씀하셨듯이 그 문화예술회관에 그 예술단체들의 불협화음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일반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마치 다 갈아엎어야 되는 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엘리트들 정말 들어가기 힘든 자리거든요. 음악을 공부하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하면 시립단체에 한번 들어가 볼까라는 게 꿈인 그 자리인데 오히려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회를 우리 이남 작가님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도자들 그리고 또 문화계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 공연 미술 현장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까지 이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서로 비판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잘 아우러서 아까 제가 보듬고 명품으로 만들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우리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께서도 함께 보듬고 안아서 전 세계인들이 오고 싶은 살맛나는 고장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우리가 함께 느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당이 개관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 변혁기 호기가 될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양분되는 것이 전당이 개관해서 지역 문화가 굉장히 융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사실 거의 뭐 비슷한 수치로 별반 다른 게 없을 것이다. 오히려 소외될 것이다.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뭐 세계적인 그거 부족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걸 묶어서 시도하고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창제자 저희 이제 미술 쪽으로는 창제자 센터가 있거든요. 그런 그 공부들도 많고 거기서 제작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이제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역 작가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광주는 항상 낮아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그냥 배제해버리고 이런 것은 좀 심각한 문제잖아요. 물론 킬러 콘텐츠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전당을 홍보하기 위해서 또 이곳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변도로 가버리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공식 개관 후 첫 주말에 약 2만여 명 관객이 몰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지금 계속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좀 썰렁하고 그 몇 개 문화원 가운데 어린이 문화원만 조금 이렇게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린이 문화원을 제외한 그 아시아 예술국장, 뭐 문화정보원, 민주평화교류원 이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왕성하게 돌아가야지 그야말로 그 문화 발전소가 되는 거지. 이게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역할을 못하면은 아무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이제 연극 쪽이라 분야가 그 연극 쪽 예를 들면은 그 개관 전에 시민 참여형 그다음에 이제 그 작품가 지역 커뮤니티 공모작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동참하다 보면은 앞으로 그 비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참여를 해보니까 참여하는 것에 의의가 있고 그냥 참여하는데 의미만 있을 뿐이지 이 지역 예술인들은 그냥 배우의 역할에 만족하지 연출을 비롯한 주요 스태프들은 전부 또 쏘서 내려와요. 쏘서 내려오고 또 그분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또 대우를 해주는데 아까 우리 이인남 작가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지역 예술인들은 조금 그 사람들이 보기에 좀 이렇게 낮게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러는지 어쩌는지 아무튼 그 배우들의 어떤 파우체나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너무 열악하고 그야말로 교통비 정도. 그래서 과연 이 문화전당이 앞으로 이 지역민들하고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것인가, 함께 가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외딴 섬으로 이렇게 동떨어져서 남으려고 하는 것인가, 참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저와의 다 장르가 다르지만 같이 묶어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역의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 공간을 알고 또 이런 이제 묶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관람하게 하고 같이 공유하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시도가 필요한 거죠. 아세아 문화전당의 지금 현 위치에 대해서는 공연 예술인들은 상당히 자괴감을 느낀다고 할까 그런 의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예술 행위가 지금 저희가 해왔던 예술 행위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죠. 또 그런 구조물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쉽게 동참하기도 지금 어려운 사정입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갖고요. 그들도 다가와야 된다. 그리고 또 다가오려고 하는 그런 그 제스처들이 또 최근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하게 하고 이제 다만 변화의 계기가 되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그걸 너무 급하지 않게 저희가 기다리면서 잘 키워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방금 함께 여러 장르가 또 예술과 과학의 만남이라는 것도 또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헤베네 아인슈타인이 뭐 듣기로는 몇십억이 들었다 했는데 저희들은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모으기 위해서 몇 달간 고생을 하면서 간신히 한 작품 올리고
그럴 때 그냥 몇십억을 갖다 탁 공연하는 모습을 볼 때 저희 지역 공연진들은 마음이 잘했다라고 박수치기보다는 어떤 자괴감을 갖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 호금이 폄하되고 혹은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상황이에요. 현실인데. 저는 문화는 향유 주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그 광주가 이제 문화도시로 거듭나려면은 그런 그 향유층이 두터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문화 행사에 참여하는 저변 확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쉬운 생각이 든 게 문화 사대주의랄까. 그러니까 서울의 그 지역 예술인들은 아주 좀 그 수준이 낮다고 그 평가절하하고 서울에서 오는 어떤 그 뮤지컬들이나 그런 작품들은 굉장히 어떤 그 퀄리티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초대권을 줘도 잘 보러 안 오시고 서울에서 본 작품이 오면은 표 한 장 얻을 수 없냐고 그냥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는 이러한 그 현실이 조금 빨리 이렇게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시민들도 지역 예술에 대해서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다음에 아끼는 마음 내가 이렇게 티켓 한 장 사서 보면은 지역 문화 예술이 발전한다 그러한 좀 의식을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고 어떤 행정기관 혹은 공공기관의 문화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꿰 수 있는 전문가나 뭐 예산 지원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얘기 많이 하세요. 절대적으로 우리 시장님이야 그 지도층의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문화인들의 어떤 절대적인 그 방향 설정뿐만 아니라 환경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예컨대 광주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만은 기획비가 한 푼도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몇십억씩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획 업무보다는 대부분 대관 업무에 마치게 되죠. 그래서 기획비를 가지고 광주에 정말 그 멋스러운 우리의 정서가 흠뻑 담겨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의 대표적인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시립극단들이 있는데 이거를 꿰뚫을 수 있는 그런 기획작품들을 만들려면 그런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예산이 항상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과연 쓰여지고 있는가 이런 거 관심 또 모니터링 이런 게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당이 생겨난다고 해가지고 각 대학마다 문화전문대학원이 만들어져가지고 정말로 많은 인력들이 배출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까 그 인력들이 어디 뭐 별로 쓰여질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인재들이 저는 참 너무 아깝고 다 지금 서울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많은 인력들이 양성이 됐는데 전담뿐만 아니라 전담 비엔날레도 채용을 대기업 시험 수준 실제로 네. 그렇게 그러니까 채용이어서 그것도 많이 잘못된 많았어요. 그러니까 문제라니까요. 전문력이 예. 들어갈 수가 없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 진짜로 그랬어요. 문화는 공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현장에서 느끼고 또 전문가들이 가야 되는데 유네스코 미래 창의도시가 도시 브랜드를 가는 거거든요. 도시가 지정을 하고 유네스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시에서 좀 관심을 둔다. 사실 예산이 0원입니다. 내년 예산이 재단하고 다르거든요. 시에서 그 유네스코 창의도시 관련 예산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또 예산을 사실 이제 늘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서구는 이제 그런 그 기부 문화가 잘 발달돼 있잖아요. 예우도 잘 돼 있고 그런 게 잘 체계화돼 있는데 이제 그 문화재단 처음으로 이 기부관 문화보듬센터 일반 센터를 만들었는데 그런 게 참여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이게 이제 1만 명이 모이면 이제 한 달에 1억이에요. 그런 금액을 가지고 문화예술에 또 취약한 부분에 또 아니면 또 지원도 하고 이렇게 활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기부 문화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참여하고 기부 참여했던 게
문화 현장에 이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그런 게 더 발전하고 그랬으면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들 감사드리고요. 이제 2016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지역민에게 당부하실 말씀들이 있거나 혹은 덕담을 하실 게 있다면 아무튼 그 문화 향유층이 두터워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지역 예술인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 또 제가 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와서 한번 보시고 작품을 예. 평가를 제대로 해 주시라. 예. 그래서 이제 보시고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도 해 주시고, 또 뼈아픈 충고도 해 주시고, 애정을 가지고 현장에 찾아와 주시면은 또 그 다음에 반드시 찾게 될 것이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도는 문화의 큰 변혁을 결실을 맺어가는 그런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기초예술에서 전시 쪽에 치우쳐 있는 부분을 공연 문화를 키워야 된다든지, 또는 우리 문화재단이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만은 또 한 더 나아가야 된다든지, 또 우리 아시아 문화전당의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걸 보충해야 된다든지, 산재한 모든 문제들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방금 우리 박윤모 선생님 말씀 주신 대로 살맛 나는 고장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후세에게 정말 살고 싶은 고장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올해 이제 광주 비엔날레가 10일에 이제 혁신을 하겠다고 해서 또 맞이하는 첫 10일에 이제 비엔날레가 열리는 해인데요. 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혁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아마 시민들과 함께하는 또 그 지역 작가들이 소외되지 않는 그런 비엔날레를 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성공적으로 치러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시간 수고하셔서 가지고 감사합니다.